오늘 조간 뭐 석간 할 것 없이 다 25일 이렇게 거의 못 박듯이 얘기하고 있는데 모르죠. 뭐 또 의제 조율이 잘 안 되면 25일 물 건너가고 뭐 다음 주로 넘어가고 뭐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좀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그 이제 커다란 의미에서의 의제 조율도 있지요. 뭐 25만 원씩 주자고 총선 전에 이재명 대표가 공약을 했는데 그것을 정부가 이행할 수 있도록 추가 경정 예산을 짜달라라는 게 이제 지금 제일 많이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는데 또 뭐 그 빚을 내는 국채 발행을 또 해서 추가 경정 예산을 짜느냐 아니면 그 국채 발행은 하지 말고 그냥 지출 구조를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또는 올해 예산의 지출 구조를 바꾸면은 또 불효불급한 지출을 좀 잠정적으로 유보하고 그 돈을 끌어다 쓰면은 13조 원쯤 어떻게 좀 짜낼 수 있는 거 아니야? 마른 수건 짜내듯이 짜내면 13조 원.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예산 650조쯤 된다고 하면은요 곳곳에 민생 예산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엄청난 액수의 민생 예산이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각 부처별로. 그러니까 자꾸만 벽돌 쌓듯이 이미 그 마치 뭐 저출생에 관한 대책 예산이 각 부처에 뭐 어마어마한 예산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다 모으면은 신생아 한 명 나올 때마다 1억 원씩 주고도 남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그런 각 부처별로 이렇게 물 스며듯 돼 있는 예산 다 뽑아가지고 그리 하지 말고 언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다 모아서 새로운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첫째 아이건 셋째 아이건 상관하지 말고 그냥 태어났다 응애 소리 들리면 1억 원 탁탁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지금 그런 얘기 오래전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 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지금 저출산대책 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가동되고 있는데 오늘 뭐 중간 결과 내놓는다고 그래요. 그 결과의 핵심 문장이 뭔 줄 아십니까? 그냥 뭉텅이 돈 투자 이겁니다. 그걸 부영대책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부영그룹에서 우리나라 기업 중 부영그룹에서 신생아가 나오면 1억씩 준다. 이제 그걸 제일 처음에 이렇게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비슷한 대책은 다 부영대책 이렇게 이제 씁니다. 그냥 저희들끼리 신문기자들끼리. 그러니까 이제 부영 얘기가 자꾸만 그 길로 빠지네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저출생 예산도 그렇고 뭐 이렇게 각 부처마다 이제 정부에서 각 부처별로 뭐 민생 대책 다 가져와봐, 뭐 저출생 대책 다 가져와봐. 그러면 교육부도 가져오고 기재부도 가져오고 뭐 산업부도 가져오고 뭐 복지부도 가져오고 뭐 여성부 다 가져오잖아요. 그럼 예산이 다 할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올 스톱 다 반납 전부 다. 그래가지고 그걸 한 몫에 모아서 저출생 태어나면 1억씩 그렇게 하듯이 민생도 여기저기 스며들어 있는 그런 민생 예산이 그 저소득층에게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 뭐 이런 예산 말고 좀 실감나게 피부강박적으로 국민들이 바로바로 느낄 수 있게 해주려면 역시 현금 살포하는 거 이상 가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말이 좀 우악스러워서 그렇지 현금 살포 헬리콥터로 두두두두 막 돈 쏘아대듯이 언론에서도 그런 표현 좀 자제하고 받는 사람도 떳떳하게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한 다음에 하자. 이제 이러면 이제 그 지금 그 의제 뭐 이런 거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거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175석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이 12석을 가지고 있고 일단 그 두 개 당만 합해도 187석인데 이 사람들이 총선 전에 특검을 그렇게 부르짖어 왔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한꺼번에 거둬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특검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최상병 특검 그걸 21대 국회에 꼭 관찰하겠다 지금 저러고 있으니 5월 2일 날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지금 벼르고 있잖아요.
그걸 이제 워낙 오랫동안 강조를 하면서 벼려왔기 때문에 그걸 더불어민주당도 명분 없이 걷어들이를 못할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의제가 올라올 것이다 그러고 있는데 뭐 관측통마다 얘기가 다 틀립니다. 어떻게 틀리느냐? 일단은 서로 양보 가능한 것들을 협치를 하자. 서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무엇이 이제 저 뒤편에 있잖아요. 그것부터 떡 꺼내놓고 하면은 이건 협치하지 말자는 거죠. 또 한 번 강경 대치를 하자는 거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합치해. 서로 협치할 수 있는 거 하자. 25만 원 오케이. 그거는 어떻게 해보자. 전 국민에게 줄 수 없다면 뭐 70%까지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25만 원씩이라기보다는 뭐 15만 원이나 20만 원씩 뭐 이렇게 액수 조정, 대상 조정 이런 걸 해보자. 이제 이런 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의료 공백 사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걸 아무튼 해결하기 위한 여야의 공통된 제안을 의료계에 해보자. 뭐 이런 얘기는 가능한 영역 내에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거. 뭐 그 밖에도 많죠. 이제 윤석열 정부가 가령 지금 그 3대 개혁이라는 거 있잖아요. 의료 개혁, 뭐 연금 개혁, 뭐 노동 개혁,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양당의 국정 운영 철학이 근본적으로 부딪히는 거는 좀 그것도 뒤로 물려놓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합의 같은 거 그런 걸 1차적으로 좀 내놓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에 대한 인준 문제입니다. 또 국무총리 문제 가지고 여야가 대치하고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뭐 예전처럼 뭐 국무총리 설이라는 말로 또 뭐 국무총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로 되면 그 나라 꼴이 뭐냐? 그러려면 일단 오늘 이제 정진석 국민의힘 5선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진석 의원 비서실장 카드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도 크게 반감이 없을 것이다. 물론 그것은 오롯이 대통령이 임명하에서 이제 국회에 뭐 청문회도 필요 없고 임명 동의안도 필요 없는 자리이지만 그래도 이제 야당 쪽 반응을 이렇게 안 볼 수는 또 없잖아요. 근데 뭐 정진석 의원이야 워낙 그 야당 쪽에도 아는 사람들이 많고 또 성격이 원만하고 누구하고 척을 진다든지 또는 뭐 그 상대당을 뭐 험한 말로 계속 공격해온 그런 투사형이 아니어서 뭔가 좀 조율이 가능한 상황 속에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했으니 대통령이 첫 발짝을 이렇게 뗐으니 이제 그 국무총리는 그 야권의 후보들 예를 들면 김한길 또는 박주선 그리고 박영선 카드도 아직 살아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박영선, 양정철 이 두 장의 카드 박영선 총리 후보, 양정철 비서실장 후보. 양정철은 지난주부터 아이고 이건 양쪽에서 워낙 그 비토가 있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양정철 비서실장 카드는 진즉이 그 위스드로가 됐었어요. 그런데 남아 있는 것이 박영선 총리 카드인데 본인도 뭐 의혹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어느 때보다 협치가 기묘한 때다라는 메시지를 냈잖아요.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이 협치가 어느 때보다 기묘하다라는 말은 식혜만 주면 자기가 누구보다도 여야 협치를 잘해낼 자신이 있다라는 그런 의혹의 표시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박영선 전 장관은 지금 그렇게 의혹을 불태우고 있으니 박영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김한길 박주선 이제 이건 야권 쪽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입니다만은 또 이제 여권 쪽에서는 뭐 주호영 의원 정도가 총리가 되면은
야당도 큰 비토가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목요일 날 죄송합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의 회담에서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 또 오늘은 신지호 전 의원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그냥 백지를 내밀 수가 있다. 당신이 원하는 총리 이름 써보세요. 이렇게 이재명 대표한테. 왜 그게 안 가능하냐. 써봐라.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은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는다. 국회의 동의를 얻는다가 뒤에 있었어요. 임명이 앞에 있었고. 그런데 이 헌법 개정을 하면서 임명 동의를 얻어가 더 앞으로 간 겁니다. 따라서 그 헌법 개정의 입법 취지는 어디에 있느냐? 국회의 임명 동의가 먼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려면 사실상 총리의 그 어떤 인선에 관한 권한을 국회가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한 것 같습니다만, 만약 이게 예전 프랑스 같으면 자동으로 이재명이 총리입니다. 그냥 전 국민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냥 자동으로 총선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원내 일당의 총재가 그냥 총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하고 헌법은 그 당시 똑같았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프랑스에서는 국회의 임명 동의를 얻는다라는 구절을 우리하고는 달리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당의 대표가 총리를 맡는다 라는 식으로 그 헌법을 이제 해석을 한 거죠. 물론 여당이 원내 일당일 경우에는 그건 이제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거죠. 대통령이 여당의 총재나 마찬가지니까. 그런 경우에는 총리가 대통령의 푸들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나라 얘기할 것도 없고 이제 우리 얘기만 해 본다면, 그래서 쓸데없는 생각 같은데 이재명 대표를 총리 당신 해보면 어떻소?라고 갑자기 윤 대통령이 내밀면 이재명 대표가 무슨 반응을 보일까,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선택지를 놓고 서로 밀당을 해서 적당한 선의 타협안을 이끌어내려면 양쪽의 극단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총리, 물론 가능성은 0.0001%도 안 될 거라고 보지만, 그 다음에는 이재명 대표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만큼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이 사람 꼭 총리를 해야 되겠소 라고 하는 그 양쪽이 있다면, 그 중간 지점이 어디냐 이제 이러는 거죠. 이제 그런 겁니다. 종합. 그래서 결국은 이번 의제에 오를 수 있는 거는 국무총리 인선에 관한 야당의 협조와 인준, 이게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그렇습니다. 최상병 특검. 이제 그리고 나머지는 건들지 말자. 서로 얼굴만 붉히고 어차피 타협안 안 나올 것 가지고 시간 보내지 말자.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 것, 조국 혁신당 조국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그거는 아예 말도 꺼내지 말자.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서로 간의 갈등과 긴장과 대립 상태에 있었던 지난 2년 동안, 그러다가 처음으로 만난다. 이런 자리에서는 오히려 꺼내는 말보다 꺼내지 말아야 될 말의 목록을 정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측도 이 대표 측도 절대 그 자리에서, 그 점심 자리에서 꺼내지 말아야 되는 그 목록을 차라리 만드는 것이 더 쉽지 않겠느냐.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기억자도 꺼내지 마라. 그 얘기를 꺼내서 강하게 밀어붙이듯이 이 얘기를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그 자리를 계속 앉아있기가 힘들 것이다.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가 앉아있는데 이 대표님 사법 리스크가 알고 보니까 뭐 재판을 3개 받고 있고 뭐 지금 뭐 사건이 7개, 혐의가 10개, 뭐 대북 송금도 요즘 불거져 있던데 만약 중간에 사법 리스크 때문에 교도소에 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협치가. 에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제는 분리를 해야 된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이중적 지위. 하나는 대장동, 백현동 사건을 유시해서 위증교사 또는 뭐 공직선거법 위반 또는 뭐 배임, 횡령, 기타 등등 뭐 주워 삼키기도 힘든 그것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주렁주렁 열려 있는데 그러한 이재명과 어찌됐든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압도적으로 이끌어낸 우리나라 원내 제1당의 대표로서의 이재명. 이건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분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쪽에 있는 당 대표로서의 이재명만 만나라. 사법 리스크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는 이재명, 이 사람은 만나지 않겠다는 그 원칙 고수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그 얘기는 꺼내지도 말아라.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모르죠 뭐. 또 저 천준호 그 당대표 비서실장이 뭘 들고 왔는지, 그죠? 뭔가 그쪽에서도 구수회를 해가지고 한호섭 정무수석을 만나온 자리 지금 서로 펼쳐놓고 얘기를 나누고 있지 않겠어요? 그 결과는 좀 봐야 됩니다. 그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뭐 10가지를 주문을 했답니다. 음주 자제를 해달라, 극우 유튜브 시청을 중단해달라라고 이제 조선일보는 제목을 뽑았는데 이거 얼마나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매우 자극적인 그런 표현들을 써가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10가지 뭐 요구를 한다 뭐 그랬네요. 뭐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을 다 수용해달라, 뭐 김건희 특검법 받아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만약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런 요구를 쫙 했는데 그러면 반대쪽에서 조국 혁신당한테 조국 대표를 향해서 아니 그런 말 하기 전에 조국 혁신당의 범죄 혐의자부터 정리하시지. 그럼 뭐라고 대답하려나요? 조국 대표 입이 있으면 대답해 보세요. 조국 혁신당에 있는 범죄 혐의자들 4명 있잖아요. 어떻게 하랍니까? 먼저 좀 정리해 보시지. 그리고 다른 당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게 있으면 말씀해 보시지. 뭐 이런 말도 좀 공허합니다. 왜? 우리 국민 25%가 조국 혁신당 좋다고 지지했잖아요. 득표율이 25%. 그 25%의 유권자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또 맞받아치는 얘기를 해본들 또 귀에 들리기는 하겠습니까? 자기네 지지자들이 있는데.